민주당 입장 이어서 듣죠. 박범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범계 의원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결정,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반쪽짜리 이제 감찰을 한 셈인데요.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이 과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외압이 있었느냐. 또 내부적으로 윤석열 지청장이 내부 절차를 이행했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요. 예. 이번 감찰은 결국은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질 않았고 내부적인 절차 위반만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수사하지 마라라는 그 외압이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에서 권성동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셔서 절차를 생명으로 하는 검찰 조직에서 상부의 지위 무시한 처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직 기강의 문제, 조직 흔드는 학명의 문제 아니냐. 네네. 이런 주장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절차 위반이라는 것도 이게 수사 외압이 만약 아니라면 절차 위반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윤석열 지청장은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 또 객관적으로도 합리적 있는 그 진술을 들어보면 예. 결국 4차례에 걸쳐서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고 또 압수물도 돌려주고 직원들도 풀어주라고 그래서 풀어주는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 원세훈 김용판을 기소할 때도 전결 처리를 한 것처럼 이번 공소장 변경도 전결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절차 위반, 항명, 불복종으로 만약 몰아가려 한다면 예. 그것은 수사 외압이라는 강요가 있었고 직권남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항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사태의 진실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권 의원 주장은 이거는 외압이 아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검찰 내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승인 절차가 좀 늦어진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팀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서둘렀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외압이 아니라면, 수사하지 말라라는 외압이 아니라면 굳이 윤석열 지청장의 그동안의 수사의 경력이나 또는 이 양반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제가 그런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지도부의 수뇌부의 항명으로 비춰질 만한 이렇게 소신 있는 처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윤석열 지청장 혼자 한 수사가 아니고 예. 거기에는 8명의 검사가 있는 팀입니다. 팀이죠, 팀원. 예. 내부적인 그 팀원들의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단적인, 마치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예. 독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서울지검장은 외압 혐의 없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이거는 아마도 어쨌든 수사를 감찰팀에서 해보니까 외압의 증거는 못 찾았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외압의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외압 부분에 대한 감찰조차도 시도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그 부분은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날 국정감사, 서울고검지검의 국정감사를 본 전 국민들이 양식껏, 상식껏, 무슨 전문가의 솜씨를 빌릴 필요도 없이 지켜봤으면 굳이 윤석열이라는 특별수사팀장이 왜 이런 무리한 수를 썼을까라는 합리적인 설득이 가능합니다.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팀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감찰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찍어내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부인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 징계 건의도 했다는 이 한 가지가 더 들어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치졸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거겠지요. 통상 그 공직자윤리법상의 이제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는 재산이 많은데 숨기려고 하는 경우, 즉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거지, 재산이 적은데 그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예를 들어서 채무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건데요. 이미 이것은
안행부 소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9월에 소명을 하라 해서 소명을 한 사안입니다. 왕왕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무슨 지적사항으로만 남겨두지 그것이 감찰의 대상이 돼가지고 무슨 징계사항으로 올라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참 미운털을 단단히 박힌 거구나. 정부 쪽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도 타이밍상 우연히 이렇게 겹쳐서 징계가 동시에 올라간 거다라는 거 아니라고 보세요?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타이밍은 9월 달에 소명하라고 그랬고 10월에 소명을 했으니까 이번 타이밍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산 누락 그중에서 채무를 누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소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과대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소명을 하면 통상은 넘어가는데 그것을 굳이 감찰 대상으로 또 포함시켜서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시절하기 이럴 데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수 없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샷 특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미진한 수사가 있습니다. 포탈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고요.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등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대화로 유출건, 대화로 실종건은 잔뜩 수사해놓고 유출건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샷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선 이미 국정조사까지 했고 지금 검찰도 물론 담당 팀장은 바뀌더라도 어쨌든 수사팀은 계속 유지되는 거고 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이 또 필요하다는 거냐? 느닷없다, 뜬금없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글쎄 여기에 느닷없이 느껴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말 외눈박이의 그런 관찰이고요. 보십시오.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마친 뒤에 군사이버사령부도 그 뒤에 문제고 국가보훈처 문제도 그 뒤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소환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김무성, 권영세 이렇게 권력의 실세들은 유출권과 관련해서 서면조사로 대충 끝내려다가 들키니까 마지못해서 소환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파적인 부분. 더군다나 윤석열 팀장이 포탈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는데 추가 기소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국력 낭비적인 수사로 이렇게 계속 시를 끌 게 아니라 원샷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이면 모든 사건 다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앞에서 하셨어요. 왜 이렇게 국기문란 사건을 계속 벌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정말 5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특검으로 가자. 이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안철수 의원 측이라든지 다 함께하는 건가요? 정의당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또 종교 시민사회 이 부분에 대한 연대 회의가 다음 주 12일쯤에 이번 주죠. 발족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검은 채택이 돼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특검 주장하는 게 혹시 내년 지방선거 위한 어떤 야권 연대의 매개체를 찾다가 특검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선호가 바뀌었죠. 지금 그 선거까지 과연 야당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한가롭거나 여유가 있거나 무슨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굉장한 위축감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절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대를 하고 있는 거고 특검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지금 선거를 돌아볼 그런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선거 얘기는 너무 나간 얘기다. 말하자면 오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앞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걸 꼭 좀 질문해달라 그러셨어요. 뭐냐면 전국 공무원 노조. 여기도 지금 대선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서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민주당 입장은 뭐냐? 이런 질문. 전공로 수사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지금 대선 개입,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은 이미 원세훈, 김용판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그런데 전공로 물론 혐의가 있으면 법 위에 있는 단체나 개인은 없습니다. 평등한 측면에서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결국 위에서 기침, 재채기 한번 하니까 밑에서 고풀 걸린 셈인데 어허.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의율할 수도 없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아마 지금 수사해야 될 겁니다. 혐의가 있으면 해야 되겠으나 예? 저희들은 공안몰이라는 그런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특검이 만약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국회 보이콧하고 다시 장애투쟁에 나설 수도 있는 건가요? 자, 민주당의 입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내외 병행투쟁입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겁니다. 뭐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엊그제처럼 정말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뭐 이렇게 국회 운영을 어떤 뭐 지도부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내외 병행투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를 내리는 일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된 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게 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천막농성 접었지 않습니까? 101일 만에. 네네. 근데 또 특검 문제 때문에 또 다시 그러면 국회가 공전되고 다시 장외로 천막 쳐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가 싶어서요. 이 특검 문제가. 그러니까 장외 투쟁의 방법과 전술상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다가 이제 천막을 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다른 차원의 민주당 안철수 의원 세력 그리고 종교 시민사회의 다른 차원과 다른 방법의 장외 투쟁이 고려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해야겠네요.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